안녕하세요. 두 번째 인생입니다. 오늘은 정보성 글이 아닌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우선 제 영상을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실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가 여기 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건 알았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도 있고, 미국에 워낙 여러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정확한 지침보다는 이제 겪었던 일들이 주로 공유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 뒤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사실 막 이제 글로 댓글을 달려다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되니까 많이 담아서 댓글을 달 수도 없고, 그리고 이제 좀 뭔가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, 정말 재미없지만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이제 저희는 가족 셋, 이제 아내랑 저랑 아이가 한 명 있고요. 아이가 4살입니다. 처음에 오게 된 거는 이제 회사를 이쪽으로 잡으면서 오게 됐고, 저희는 이제 이사 올 때는 이제 컨테이너로 해서 이사를 왔습니다. 그래서 컨테이너로 해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다 가지고 왔어요. 사실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이래저래 컨테이너로 가져오다 보니까 다 가져오게 됐습니다. 이제 입국하실 때 저처럼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가족들이랑 같이 올 거냐, 이제 혼자 올 거냐, 그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,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오시는 게 이래저래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와서 적응도 하고 어쨌든 이제 같이 조금 시간도 좀 보내고, 그리고 이제 집 같은 거 고를 때는 특히나 저도 당연히 집에서 잠을 자지만 훨씬 더 집에 많이 있을 가족들이 같이 와서 같이 고르면 또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오게 됐고요. 와서 한 달 정도를 이제 기간을 잡고 집을 봤습니다. 한 달 정도 집을 봤고 그 안에 계약을 하게 됐고, 컨테이너가 오기 전에 저희는 일단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았고, 그때 이제 잠자기 위해서 뭐 베개, 정말 간단한 이불, 그리고 에어 침대 이런 것들 구매했고요. 숟가락, 젓가락 이런 것들도 다 샀습니다. 한 세트씩. 그리고 뭐 식기 같은 것도.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마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. 뭐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긴 하지만 한 40불, 50불대 이제 그릇 같은 것도 살 수 있고, 컵 세트, 뭐 그릇 2개, 컵 하나 세트 이런 거 사실 수 있고, 또 뭐 식기 같은 것도 다 금방 사고 또 하루 이틀이면 옵니다. 만약에 컨테이너 같은 거를 쓰지 않는다고 하셔도 뭘 다 챙겨 오시는 것보다 와 사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사실 뭐 팁 같은 건 정말 얘기할 게 많지만 오늘은 좀 제 생각을 좀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단점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단점은 편리하지 않습니다. 한국은 뭐 워낙 너무 편리하죠. 제가 최근에 이제 통장을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온라인도 아니고 모바일로, 핸드폰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모든 서비스가 한국인들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이미 다 도달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 행정 처리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죠. 단지 어려움이 하나 있다면 인증서. 하지만 인증서 하나 딱 뚫리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게 한국입니다. 진짜 악명 높은 DMB나 여기 행정기관들을 가시면 정말 속이 터집니다. 이 진행 절차도 알 수도 없고요. 진행 절차가 다 되고 나면 메일로 옵니다. 그러니까 이메일이 아니라 진짜 편지로 옵니다. 그리고 모든 게 능동적이지 않습니다. 저희 입장에서 뭔가 물어봐야지 대답이 나오고 직접 가야지 해결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불편한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는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단점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오기 전에 걱정했던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총기 문제가 있었거든요. 물론 이제 여기가 한국보다 조금 위험한 거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막상 이 사회에 녹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총기 사고가 나면 너무 안타깝다 라는 마음은 들지만, 생각보다 내일 또 총기 사고 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당연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마약 문제.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이 마약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.
물론 대도시 특히나 뉴욕에서는 조금 외진 곳에 가면 가끔은 이제 그런 주사도 보게 되고 마약한 사람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막상 이제 1년 넘게 살아보니까 이 정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타운들,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타운들 안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도 뉴욕에 오면 당연히 냄새가 나지만 유저지나 뭐 이제 롱아일랜드 쪽에서는 막 되게 심하게 냄새가 나거나 매일 맡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.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장점이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다민족에서 오는 좀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는 정말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. 뭐 백인, 흑인, 아시아, 뭐 아시아인 중에서도 뭐 중국인, 뭐 일본 사람, 인도 사람,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. 그러니까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뭔가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비교한다기보다 그냥 제 삶을 계속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상식을 벗어나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 크게 간섭하지 않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정말 제가 한국에서는 이해를 잘 못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인구 밀도가 낮다는 겁니다. 그걸 다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제 큰 땅이 주는 자유로움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뉴욕은 조금 작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땅 크니까 인구 밀도가 좀 낮습니다. 그래서 어디를 가도 막 대단히 사람이 많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서두르거나 뭔가 크게 줄을 서는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. 공원도 많이 큰 편이고 주차장도 항상 여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차도 많이 타고 약간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서는 일상생활인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좋게 생각하는 건데 타인에게 친절합니다. 이게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이든 아니면 그냥 이 사람들의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화 자체가 그냥 항상 눈 마주치면 인사하고 길을 가다가 부딪히면 당연히 미안하다고 하고 뒷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문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버스에서도 항상 그 운전기사분과 인사하고 내릴 때 고맙다고 하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서울에서 요새는 사실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옛날 한국 같은 그런 좀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같고요. 이게 아무리 형식적인 거라고 할지라도 이제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정말 세상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또 주기도 합니다. 일례로 제가 한 번은 카네기홀에 이제 줄을 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줄을 세우는 걸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막 일을 하시고 거기 줄 서 있는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뭘 보러 왔는지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몰 톡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.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 사실은 나이가 넘어가면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사실은 새로운 길을 찾아 도전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 여기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.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어떤 학위나 어떤 과정을 취득하고 나면 그거랑 관련된 일을 하기가 조금 수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지나서도 새로운 길을 찾으시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느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요즘 MBTI로 하면 J의 성향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되게 계획적인데 여기 오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 조금 내려놓게 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2시에 광화문에서 약속이면 아시죠? J인 분들 아실 거예요. 지하철에 몇 시에 타고 몇 시에 내려서 몇 분 걸어서 몇 시에 도착한다. 이런 가설을 세우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걸 또 다 지하철이 맞춰줍니다. 그 한국 지하철 밑에 가시면 몇 시 이게 출발 시간이 다 적혀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시간 맞춰서 오고 앱도 마찬가지 다 돼 있잖아요. 그 시간 맞춰서 거의 옵니다. 물론 여기가 그 시간 맞춰서 안 온다는 건 아닌데 안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
되게 자연스럽게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. 출근하다가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예를 들어 출근을 못 할 것 같으면 회사에다 이야기하고 뭐 천천히 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익스큐즈를 해줍니다. 한국에서도 요새는 꽤 일부 익스큐즈를 해주긴 하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장점만 말한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단점들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새벽 배송 같은 거 안 되는 거. 그래도 아마존이 꽤 열일합니다.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 이제 물건 오고요.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하루 만에 오는 데도 있고 또 한국 그 물품도 인터넷 배송되는 데가 꽤 있습니다. 그래도 장을 보러 다녀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 영상들이 아직 이제 있는데 그거 보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이 영상에다가도 혹시 생각하시는 장점 단점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오늘 영상의 의도는 이제 미국을 준비하시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저도 그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서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한국에 계시지만 이제 오실 분들 잘 준비해서 오시고요. 혹시 미국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면 여기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또 이민자로서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